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일요일이죠. 슈카월드 봐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루면 영상을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슈카월드를 잡고 간단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뭐 오늘은 또 일요일이고 그동안에 영상을 못 올린 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죠. 뭐 핑계를 대자면 그렇고 게을러서 특별히 뭐 시장에 뭐 대응할 만한 게 없지 않았나요? 횡보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은 좀 심했죠. 반성하고요. 뭐 아무 뭐라도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자, 일정 먼저 잠깐 볼까요? 일정이라는 게 뭐 별게 없는데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일단 일정을 잠깐 보죠. 일정 다음 주 일단 IPO 일정을 보면 뭐 24일 날 C랩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공모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모에 대한 얘기를 공모주 청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균등이 있고 비례가 있잖아요. 공모주 배정이 좀 바뀌어서 그쵸? 그다음에 균등 배정이라는 게 있고 비례 배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비례 배정이라는 건 예전 방식이죠. 예전에 저희가 공모주가 이렇게 했죠. 돈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뭐 1억을 넣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넣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주식 공모주를 나누어 주는 거 여기에 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형태였는데 균등 배분이 생기면서 우리가 10주만 최소 단위 10주만 공모를 해도 최소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뭐 4만 주를 배정을 하고 그중에 50%를 균등으로 한다 그러면 이 중에 2만 주는 쉽게 말하면 참여한 뭐 이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이 한 10,000명이라면 2만 주를 10,000명에게 즉 2주씩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 2만 주를 비례해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큰 금액을 공모주를 사시는데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0주 혹시 모르니까 소수점이 생기니까 뭐 20주 요런 정도만 청약을 해서 균등 배분의 공모주만을 취하는 게 일종의 어떤 전략이죠. 큰 돈을 해서 어떤 공모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한두 주를 받더라도 주관사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주관사에 걸리면 키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주관사가 되면 한번 청약을 해서 한두 주라도 받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주관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공모주여야지만 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다음 주 이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두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유일 에너테크가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뷰노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어로스 테크놀로지는 봐야죠.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일단은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모가를 잘 알고 계셨다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예를 들면 21,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가 보통 90에서 200%죠. 그러니까 배가 될 수도 있죠. 42,000원에 시작해서 따상을 하면 42,000원에 30% 정도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21,000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 최소 뭐 90%에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공모가 시가를 하회했다가 시가를 돌파하면 이런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을 하면 공모가 밑에서 시작을 하면 밑으로 계속 빠지면 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빠졌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전략, PB 파마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거죠. PB 파마는 원래 시가를 돌파하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매수를 좀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공모가 밑에서 시작해서 시가를 돌파하고 또 공모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매수의 기회가 있었다. 지금의 PB 파마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모주, 신규 상장주를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C랩도 괜찮은 것 같죠? 이것도 AI 종목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가상현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영상 관련 AI 요런 쪽에 있는 업종이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어떤 장비, 검사 장비이고요. 유일에너테크는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어떤 조립 공정에서 어떤 노칭 쪽에 특화된 장비. 또 뷰노는 의료 쪽의 AI. 네 종목 다 뭐 괜찮은 상태라서 어떤 조건만 맞으면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신규 상장주는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진 않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다 박는 그런 건 좀 큰 의미가 없죠. 자, 다음 주를 보면 2월 25일 날부터 26일까지 나노 CMS라는 종목이 청약이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 나노 CMS는 우리 화폐에 어떤 잉크, 보안 잉크 뭐 이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매력을 못 느껴서 뭐 특별히 대응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종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PB 파마의 어떤 형제 같은, 원래 PB 파마 프리스티지 바이오 그 파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루직스니까 어떤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파마가 약품을 뭐 개발하고 뭐 로직스에서 만들어내고 이러겠지. CMO 같은 업체죠. 그리고 이 종목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더 큰 게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주관사가 이게 지금 6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 청약을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사가 하나 두 개면 두 군데 있다가 12주씩 박으면 12주씩 청약을 하면 두 주씩만 나와도 네 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6개의 주관사라고 알고 있는데, 6개 주관사에 전부 다 청약을 할 수 있으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으면 꽤 많은 12주씩만 하면 되니까요. 꽤 많은 어떤 물량을 받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뭐 한두 주관사, 본인이 사용하는 주관사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꼭 한번 보시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좀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헷갈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23, 24,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금리,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가 중요한데, 23일 상원에서 24일 하원에서 현지 시각으로요, 어떤 멘트를 하겠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금리를 어떻게 한다, 재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25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날이 또 중요하다.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리해서 뭘 매수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뭐 특별한 이슈, 그게 이제 금리겠죠.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꽤 커질 것 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거에 붙여져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뭐 지금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러고, 또 뭐 머스크라든지 다른 어떤 셀럽들이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뭐 위지트나 뭐 우리 기술 이런 거보다 저는 차라리 조금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좀 쳐다보면, 우리가 CBDC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련 업종이 지금 뭐 CBDC 같은 경우에 관련 업종이 전자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뭐 디지털 커런시죠. 이 관련 업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조금 한 발 빼면 네이버, 카카오 요런 쪽으로 좀 보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번 주도 네이버, 카카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관련주라고 뜨는 종목들이 좀 있죠. 보면 제가 저도 아마 적어놨을 텐데, 뭐 로지시스, 한네트, KCS, KCT, 한국전자금융, 푸른기술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보도록 하고요. 뭐 특별하게 뭐 CBCD랑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관련주로 그냥 엮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네이버, 카카오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CBDC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급한 그런 어떤 테마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비트코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핫 이슈가 쿠팡이 있죠. 쿠팡 관련주들은 혹시나 이제 들고 계셨다면 다음 주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죠. 특히나 뭐 물류, 어떤 제지 이러한 것들, 또는 어떤 전자결제, 음, 한 번쯤 정리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겠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유통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은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정도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데요.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거 보죠. 반도체. 반도체는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뭐 이랬기 때문에 봐야죠. 특히나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뭐 우리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이러한 종목들 한번 추려서 들고 갈 수 있는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일단 장비가 뜰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들이 그 다음에 달려갈 거기 때문에 좀 보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전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하이닉스는 좀 빨리 달려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넘어가죠.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은 특별한 이슈가 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는 뭐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원자재, 요즘 이제 원자재가 하도 뜨니까 원자재 관련 뭐 철강이라든지 뭐 구리, 뭐 알루미늄, 또는 뭐 엮여서 2차 전지랑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원자재 쪽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다음 주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저번 주 말에 이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트리얼, 뭐 이러한 종목들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도 조금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련주들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를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솔직히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래요.
그냥 뭐 종목 잠깐 보고 제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기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타이밍이라는 게 꼭 잡히지가 않아서 굳이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업종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를 더 보자면 탄소 배출권에 관한 공부도 조금은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휴캠스 때문에 보게 된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솔 홈데코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휴캠스도 괜찮고 에코프로도 괜찮은데 뭐 2차전지 뭐 폐전지 회수 뭐 이런 쪽으로도 되니까 일단 이런 거 다 넘기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봤으면 하는 종목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낙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자리가 생기면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랑 엮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 좀 한 타임 한 개의 파동 정도는 저희가 놓쳤지만 두 번째 파동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솔 홈데코는 자리가 좀 높기는 한데 괜찮지 않겠나. 한솔 홈데코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뭐 휴캠스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이거를 당장 뭘 매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못 움직이고 있는 KTNG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횡보를 하고 조금 지루해지면, 어떤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루한 형태를 띠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굉장히 못 올랐는데 한 번쯤 얘를 해볼까 하는 종목을 손대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저는 이제 KTNG가 저번 주에 어떤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바닥을 깨면서 움직이죠. 8만원 선에서 저항을 주고 조금씩 움직여주면 이게 확실한 바닥이려니 하고 좀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역시 또 바닥을 조금 무너뜨리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언제든지 바닥을 만들고 나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봐야 된다. SK그룹은 다음 주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지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SK텔레콤, 최근에 SK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의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쪽이 지금 어떤 지배구조 때문에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SK하이닉스와 SK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 SKT가 인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올해 안에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SK가 어떤 사업 부분과 어떤 중간 지주회사 같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 사업 부분은 좀 동떨어지고 하이닉스가 지주회사 중간 지주 형태를 띤 SKT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SK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을 때죠 지금이. 근데 주가 어떤 차트의 흐름상 저희 꼭지매매 기준으로 어떤 매수선에 점점 수렴을 하고 있고 차트 모양 자체도 조만간 어떤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25만 1,500원 근처가 되면 매수를 해서 좀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또 뭐 전장 쪽에 있는 뭐 LG노텍, 뭐 삼성전기,
뭐 현대 위아 뭐 이렇게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장비 관련주들 조금 보셔야 되는데, 모비스는 최근 기사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음, 쉽게 지금 뭐를 사고 팔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모비스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겠다. 모비스가 더 조정을 받으면 사고 싶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패턴을 지키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죠. 조금 짧지만 어떤 다음번에는 좀 상승하려나 이러한 생각. 아무튼 지켜보시죠. 푸른 기술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었죠. CBC들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 결국엔 한국은행에서도 그 비트코인 때문에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많이 느끼지 않겠나. 그리고 나면 CBDC를 추진을 할 거고 추진 계획도 잡혀 있죠. 제가 이거를 뭐 2021년 1월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들도 잡혀 있긴 한데, 당장 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뭐 푸른 기술이라는 게 뭐 CBDC랑 뭐 큰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또 북한 관련주이기도 하고 철도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차트 모양이 뭐 나름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PB파마는 이런 종목들 언제 매수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고점을 아예 돌파하든지 또는 하락을 하다가, 이게 지금 신규 상장이니까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고 이걸 다시 한번 돌파할 때쯤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피파마를 굳이 손절해야 될 라인도 분명히 있는 거죠. 지켜봅시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왜 써놨냐면,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제일 처음 뭐지 꼭지 매매에서 이러한 종목들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쯤이에요. 지금 이게 권리락, 배당락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원래 이 자리가 한 86,000원 정도 됐었나? 근데 지금 이게 제 기준에서는 수익이 100% 정도 나서 지금 오꼭지 중이기 때문에 오선 만들고 수정 받으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매도해야 되는 포지션이죠. 일부든 전부든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률 달성이라는 의미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전액 매도를 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건 지워야 되는 데 있어서 있는 김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간단한 건가요? 할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넘기기에는 좀 뭔가 아쉬워서 음, 공부하는 법, 요령, 이게 주식을 처음에 하시면 그래도 종목을 선택하는 거나 아주 뭘 보시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HTS를 보질 못하니까 알파스퀘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알파스퀘어라고 치시면 이런 게 있죠. 있어요. 알파스퀘어라고 치시면 되는데, 구글에서 알파스퀘어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해서 네이버 로그인으로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나름 괜찮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가면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네이버로도, 아이쿠, 뉴스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리서치 보고서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 들어가서 IPO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요 뉴스를 보기도 하죠. 뭐 뉴스, 뭐 어떤 주식에 관련된 뉴스들, 또뭐 종목 분석들, 뭐 이런 기사들 조금씩 읽어보고 다음 주 뭐 오늘 이런 거 좀 보는 거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종합정보도 있겠지만 종목 토론실도 가끔 구경 가고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이 좀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왔고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EPS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용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용어 정도는 대충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갈까요? 자, EPS 보시죠.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매출이라는 게 있고 매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 순이익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얼마를 팔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뭐 이것저것 다 같이 하고 나니 이익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단기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요만큼 있다. 이걸로 그 단기 순이익을 나누면 EPS가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3,841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비슷한 게 이제 BPS가 있는데 BPS는 뭐냐면 자산, 한 주당 자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뭐 이거를 잡는 건지 아니면 자산을 잡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자산 총계를 잡는 건지 뭐 시가총액을 잡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잡는 건가 보죠. 자산에 대해서 한 주당 얼마냐? 그러면 39,406원이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건 EPS죠. EPS에다가 펄을 곱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그쵸? 이 펄하는 게 있죠. PER이라는 거를 뭐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하고 멀티플이라고도 하고 뭐 펄하고도 부르고 PER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PER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냥 PER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멀티플 곱하기 밸류에이션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을 EPS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 하면 현 주가가 나와요. 그쵸? 3,800원 곱하기 21은 82,600원 맞나요? 이렇게 나올걸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업종들 어떤 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대만의 TSMC의 어떤 밸류가 퍼가 몇 배냐 걔네들은 몇 배를 쳐주냐 EPS에 이렇게 했을 때 26배 쳐준다. 근데 왜 삼성전자 21배밖에 안 쳐주냐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퍼가 뭐 22, 23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21이 삼성전자가 된 게 얼마 안 될 걸요. 대부분 한 16 이 정도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PR은 멀티플 고박이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PBR이라는 것들은 이제 BPS 곱하기죠. 그러니까 뭐 자산에 대한 이걸 제가 잘 설명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DPS라고 하죠. 뭐 현금 배당 금액은 DPS라고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군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주도 나옵니다. 뭐 이건 이외에 14인 눌러보시면 삼성생명이 8.1%, 물산이 5.1% 이렇게 주주적 써져 있는 거 나와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업 개요가 나오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개가 있겠죠. 뭐 IT, 그 다음 모바일 IM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랑 세미컨덕터 DS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CE 일렉트릭이죠. 어떤 전자제품, 뭐 냉장고, TV 만드는 데가 있고, 그 다음 하만을 위해서 전장, 하만이죠. 하만, 뭐 자동차 이쪽 사업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사업부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털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PER, PBR 막 이렇게 나오면 PCR 뭔지 잘 모릅니다. 에비타 이런 거, 뭐 EPS, BPS 나중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퍼밴드 보시면 삼성전자 이게 PER이 20배를 넘어간 게 최근 일이죠. 대부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녹색선 11배 밑에잖아요. 거의 뭐 10배, 9배 이렇게 봤다가 뭐 20년 이후에 뭐 15배, 20, 뭐 15배 정도 이런 수준을 갔다가 갑자기 20배 뜬 거죠. 그러면 퍼밴드 상으로만 보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추정치, 밸류 이런 거를 어디 있을걸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는 지루하시겠지만 들으십시오. 매출액, 영업이익, 우리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 얼마나 증가하는가, 퍼센티지로 증가폭을 보셔야죠.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증가폭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증가폭. 자, 영업이익률 증가율이라는 게 있죠. 이게 22%, 24% 증가했다가 12%면 영업이익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이익률 증가폭이 줄어든 거겠죠. 순이익률도 뭐 17%, 18% 이러다 갑자기 9%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9%에서 11쪽 오르면 좋은 거고, 앞으로 추정치 노란색으로 되는 데는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좋은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요 정도. 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이런 것도 가끔은 봐줘야지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DPS 그다음 배당은 얼마 주는지 1년에 배당금이죠. 이런 것 정도는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9의 매수에 있다 이렇게 써주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보라고 했던 건 이건데, 지금 추정치가 그 EPS 같은 경우는 5,071원을 내년도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펄을 16.29로 주고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대충의 이게 추정치고 이것도 추정치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수준이 이게 어떤 기관들이 바라보는 아니면 정상적인 주가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두 개 곱하면 곱해봐야 되겠네요. 아, 머리 아프네. 5071 곱하기 16.29의 펄을 주면 약 82,600원 정도의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82,600원? 좀 싸네요. 82,600원 정도를 또 EPS 추정치나 펍 추정치로 보면 이 정도 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시한 목표 주가는 그래도
104,000원. 이게 지금 여러 기관을 합쳐놓은 평균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펄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게 16배면 너무 낮으니까 펄을 한 18배 이 정도는 줘야, 20배 가까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좀 보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KB는 뭐 2월 18일 날 95,000원 목표가를 줬고요. 뭐 저번에도 95,000원 줬었고 변동은 없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다,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네이버를 보고도 대충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삼성전자를 많이 아니까 저도 이 삼성전자를 들어와서 보지는 않죠. 아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잘 모르는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이나 들어와서 보는 거지. 뭐 삼성전자를 저도 들어와서 본 건 거의 처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도 있지만 미국 주식이 요새 조금 그렇죠. 제가 이양 때문에 저번 주에 마음고생이 좀 있었죠. 이양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했어요. 이게 저희 차트 기준으로 이양이 한 22불인가 23불쯤에 어떤 매수가 잡혀서 이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0 몇 불, 100%를 먹고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었죠. 그리고 다시 한 100 몇 프로를 먹긴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60 몇 프로 빠지면서 번전이 돼 있더라고요. 뭐 그 어떤 뭐죠, 공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래서 다음번 상승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다 정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미국 주식이라는 거 이제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좀 찜찜한 마음에 이양이라는 종목을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종목을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이렇게 좀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KLA, 에트리얼, 뭐죠? AM, AMS이죠.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 램 리서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로 저는 반도체 이런 위주로 좀 보고 있었다가, 뭐 애플, 테슬라는 당연히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유니티라는 종목, 그 다음에 ACTC, 그 다음에 CCIV. 자, ACTC랑 CCIV는 스펙이죠. 이게 스펙이라는 건 그냥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의 회사,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뺍시다. 이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ACTC라는 게 이제 전기 버스, 이제 미국에 있는 버스 회사, 그다음에 전기 스테이션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회사랑 합작을 하려는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프로테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테라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려는 어떤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CIV는 그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죠. 테슬라랑 비슷한 전기차인데 좀 고급스러운 전기차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러한 것과 합병을 하려는 스펙이다. 그래서 이 두 지금 스펙이 좀 인기가 있죠. 관심도 좀 있고. 유니티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조금 주가가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아이쿠,
유니티는 최근에 좀 빠지기는 했어요. 이것도 지금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데를 검색을 하면 이게 뭐 3D 가상, 그러니까 요즘에 메타버스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뭐 가상 현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괜찮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어떤 바닥이 형성이 되고 매수 구간이 오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좀 멍하네요. 자,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신 차리고 종목 분석, 업종 분석도 해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들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슈카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